안녕하세요, 여러분. 동국대학교 김민경 교수입니다. 본 동영상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공동 개발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파이썬 기반의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에 관한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에 관한 개요 부분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두 번째로 자료 구조의 네 가지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이 자료 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과 그 성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속에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의 유사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컴퓨터 언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부엌에서 일을 할 때 그릇과 수저를 종류별로 분리를 해서 정리해 둔다면 필요한 요리를 할 때마다 용도에 맞는 그릇과 도구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그릇이 자료이고 자료 구조는 이러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도 생활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장소를 찾아갈 때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과 경로를 찾아보고 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주 검색해 보곤 합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나서 버스, 지하철, 버스로 가면 좋을지, 비용을 조금 들여도 지하철, 택시로 가면 좋을지, 아니면 최소 비용으로 버스로 가더라도 환승을 최소로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최적의 이동 경로를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 자료 구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효율적인 자료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고, 이 정보들이 저장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단순하게 저장만 된다면 그 효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저장해 놓아야 데이터를 찾을 때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고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그냥 커다란 울타리 안에 모두 풀어놓으면 하나하나 찾는 것은 당연히 어렵고 동물들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먹이를 주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나 관광객의 동선을 파악을 해서 울타리들을 잘 구성하고 동물들을 나누어 넣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로 바꾸면 동물들인 데이터는 동일하지만 울타리라고 하는 효율적인 자료 구조에 저장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자료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구조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자료 구조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단순한 구조인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 등의 데이터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리스트, 스택, 큐와 같은 선형 자료 구조도 대표적인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트리, 그래프와 같은 비선형 자료 구조가 있고 마지막으로 순차 파일, 색인 파일, 직접 파일과 같은 파일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익숙한 개념도 있고 몇 가지 낯선 개념도 있으니 다음 장에서 한 개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자료 구조는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데이터 형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수는 0, 100, 1, 2, 3, 4, 마이너스 27과 같은 숫자들을 정수라고 하고 보통 정수는 int 또는 인티저 형태로 소수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0.1, 3.14, 1.23456과 같이 소수점이 있는 형태고 플로트 실수입니다. 세 번째 문자 캐릭터는 A, 체, 상과 같이 한 글자를 의미하고 이 한 글자 문자는 주로 작은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열은 글자 여러 개를 연결한 것으로 스트링으로 표현합니다. 주로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는 데 반해서 이 문자열은 주로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숫자열도 문자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형자료 구조입니다. 이 선형자료 구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이터를 한 줄로 순차적으로 표현한 형태입니다.
선형자료 구조에는 리스트, 스택, 큐 등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선형 리스트는 순서대로 나열된 형태이고 ABCD 순서로 생성된 것이 리스트, 스택은 나중에 넣은 E가 먼저 빠지는 구조이고 큐는 먼저 넣은 A가 먼저 나가는 구조입니다. 비선형 자료 구조를 보면 하나의 데이터 뒤에 여러 개가 이어져 있는 형태고 이 비선형 자료 구조에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습니다. 트리는 하나의 중심에서 가지처럼 퍼지는 구조이고 그래프는 여러 개의 점이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트리는 족보처럼 한 방향으로 계속 퍼져 내려가는 구조이고 그래프는 지하철 노선도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구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다음은 파일 자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일 자료 구조는 파일 내용이 디스크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구분한 것으로 순차 파일과 직접 파일로 구분합니다. 먼저 순차 파일인데요. 순차 파일은 처리 순서에 따라 연속해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입력되는 순서대로 저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저장되는 공간 효율은 높지만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혹은 삭제할 경우에는 파일 내용을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에서 A를 보면 구성이 완료된 순차 파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PPP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세 번째 위치에 넣고 싶을 경우에는 세 번째 위의 모든 데이터가 한 칸씩 아래로 밀려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검색을 할 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순서대로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 파일인데요. 이 직접 파일은 파일 내용을 임의의 물리적 위치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접근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내용을 저장할 그 위치를 해시 함수라고 하는 계산식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직접 파일 구조는 키를 통해서 위치를 찾는 방식이고 해시 함수는 그 키를 주소로 바꿔주는 계산식이라서 키를 입력하면 바로 저장 위치를 알려줍니다. 색인 숫자 파일은 데이터가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고 빠른 검색을 위해 위치 정보인 색인을 따로 만들어 둔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 목록이 제목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책 제목별로 색인표를 만들어서 바로 찾는 구조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의 개념과 자료 구조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논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고리즘의 예를 보면 울타리 안에 있는 동물 일부를 트럭에 태워서 동물원으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울타리 안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 각 동물들은 무게가 다르고 사람들이 동물원에서 보고 싶어하는 선호도가 다 다릅니다. 트럭은 최대 7톤의 무게를 실을 수 있고 단 1회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호도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동물을 태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동물원으로 동물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끼리는 6톤, 사람들의 선호도는 6입니다. 하마는 4톤, 선호도가 3이고 기린은 5톤, 선호도가 5. 이렇게 각각의 동물마다 무게와 선호도가 다 다르고 트럭은 7톤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물을 트럭에 태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호도가 가장 높은 코끼리를 먼저 태웁니다. 트럭의 무게는 6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은 기린을 태우고 싶지만 기린은 5톤이라서 트럭에 태우면 11톤이 되기 때문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호도를 기준으로 태우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코끼리 한 마리만 태울 수가 있고 총 선호도는 6밖에 채우지 못하고 첫 번째 트럭은 출발을 합니다. 동물이 지금 여기서는 자료라고 보면 되겠고요. 현재 하나의 울타리 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자료 구조, 동물을 트럭에 태우는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료 구조는 컴퓨터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알고리즘은 컴퓨터 분야나 수학 등 관련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일련의 단계적인 절차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은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정해놓은 로직이기 때문에 자료 구조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동물원의 예가 일반적인 자연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듯이 알고리즘을 표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코드로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시점에서 생각 범위를 넓히는 단계 정도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도로 이용한 표현입니다. 순서도는 여러 종류의 상자와 상자를 이어주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명령 순서를 표현한 방식입니다. 시작과 끝은 타원이고 작업 처리는 사각형, 조건문을 나타낼 때는 마름모로 해서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알고리즘은 이렇게 순서도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복잡한 알고리즘은 순서도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의사코드를 이용한 표현 방법입니다. 의사코드도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좀 더 인간 언어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와 일반 언어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 코드를 직접 코딩하는 것보다 알고리즘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또 코드에 주석이나 설명이 없어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다음이 프로그램 코드인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코드로 바로 작성할 수가 있고, 이 예제는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램 코드 표현 샘플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된 형태가 있는데요. 예시는 없지만 간단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코드로 작성하고 복잡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배웠던 일반 언어, 의사코드, 순서도 또 그림의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알고리즘 성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물 트럭에서 봤듯이 한 가지 문제도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수십 가지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은 몇 초 안에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알고리즘은 몇 시간 또는 수십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로 알고리즘 1과 알고리즘 2를 비교해 보면 알고리즘 1의 경우에는 1부터 100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경우인데 실제로 1에서부터 100까지 100번 합하는 코드입니다. 결과가 5050이 나올 때까지 반복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1에서부터 100까지 100회 반복 연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반면에 알고리즘 2를 보면 1에서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지만 단 1회의 연산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1과 100을 더하면 100일, 2와 99를 더하면 100일, 3과 98을 더하면 100일. 이런 방식으로 첫 숫자와 마지막 숫자를 합한 후에 50번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0 나누기 2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만까지 합계를 구한다고 하면 알고리즘 1은 만회의 연산을 반복해야 되지만 알고리즘 2의 경우에는 연산을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이번 방법은 숫자가 100만이든 1000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그래프로 비교를 해보면 알고리즘 1은 데이터가 늘어나면 계속 한 개씩 더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비례해서 시간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알고리즘 2는 데이터 개수에 관계없이 시간이 동일하게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성능이 우수한 것인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성능 표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은 다양한 표기법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빅5 표기법입니다. 빅5는 동일한 알고리즘의 로직으로 인풋의 사이즈가 점점 커질수록 시간이 얼마나 더 많이 걸리느냐를 정의한 시간 복잡도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좋은 알고리즘은 제공된 데이터를 작은 공간과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영문자 오를 쓰고 그 다음은 함수 형태로 표기를 합니다. 앞에 예에서 알고리즘 1은 ON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알고리즘 2는
O1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O 로그n이라는 표기법은 입력 숫자가 커져도 로그 함수의 특성상 계산되는 시간이 천천히 늘어나는 걸 의미하고 여기에 n을 곱한 n 로그 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렬 알고리즘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인데 n이 커지게 되면 약간의 혼합 성장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복잡한 n제곱과 n의 3승 같은 경우는 입력이 조금만 늘어나도 계산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요. 여기 2의 n승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양이 늘어날수록 시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표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입력 데이터가 10일 때에는 알고리즘의 연산 횟수가 큰 차이가 없지만 입력 데이터가 50, 100, 1000처럼 커지게 되면은 각 알고리즘의 실행 횟수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의 n승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개수가 10,000개 이상이 되면 아무리 빠른 컴퓨터를 처리를 하더라도 어려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즉 내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 늘어나는 데이터 양에도 잘 버틸 수 있는지 이런 의문에 답을 주는 것이 시간 복잡도 분석입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선택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 특히 입력 데이터가 많을 때 얼마나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도구가 이 비고이고, 데이터 개수가 많아질수록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그리고 프로그램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 조립 과정을 자료구조,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프로그램의 관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엔진이나 바퀴, 라이트 같은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를 구성하게 되는데 자료구조는 자동차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동차를 조립하는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마치 조립 매뉴얼처럼 이 부품을 이런 순서로 조립을 하고 여기서는 이런 검사를 해라와 같이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따라서 실제 자동차 조립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자동차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과학의 핵심 도구인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히 개념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작동하는 관계인데요. 먼저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어떻게 정렬하고 저장할지를 결정하는 설계 도면과도 같았고, 알고리즘은 이러한 자료 구조 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별 레시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점은 좋은 알고리즘은 적절한 자료 구조 없이는 온전하게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잘 보완해서 함께 사용할 때 강력한 문제 해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이 앞으로 프로그래밍이나 개발을 할 때 올바른 도구와 방법으로서 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